일로 나가야겠다. 미안요. 다 오셨습니까? 와. 다 오셨습니까? 후딱후딱 땡기쇼. 종호이 씨 30분에 쳤을 텐데 지금 31분인데 강의실에 들어오는 행위 진짜 딱방 개맞고 싶냐? 지각쟁이들만 늦게 들어오네? 이거 습관인 거지, 그치, 윤준아? 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수업에서. 뒤질래?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필요한 프린트는 뭘까요? 이 자식입니다. 그죠?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프린트를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순서 프린트가 없는 계좌석 리스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남은 프린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순서가 없으신 분들은 당장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뭐지? 왜 이렇게 계좌석 리스트가 많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많으면 안 되는데. 내 수업에 처음 온 사람이 있나? 내 수업에 처음 온 사람이 지금 있기 어려운데. 이상한 일이지, 정말. 이상한 일이지, 정말. 너 저거였구나. 실기대회. 인정. 그랬군요. 인정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근데 미리 받을 수 있었잖아. 또 못 받은 사람? 또 못 받은 사람? 넌 뭐지? 넌 뭐더라? 넌 뭘까? 넌 뭐지? 너 지난주에 내가 이거 프린트 새로 가지고 왔을 때 어디서 똥 싸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 한 30분 실종됐었는데? 또 없는 사람? 다 줬니? 진짜 레전드. 이 정도로 바로 학생들에게 프린트가 작살나는데 지난주 수업이 끝나고 거의 20부가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야마가 팡팡 돈다, 그죠? 도대체 정규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 수업을 실제로 듣는 인구 중 얼마나 되는 거임? 진짜 개열받네. 더 열받는 건 뭔지 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나눠주잖아? 또 한 20분 남는다? 뭐지? 다음 주에 또 귀신처럼 손든다? 여러분들 혹시 로테이션 같은 거 돌려요? 오늘은 내가 빠질 테니까 네가 나가?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 돌리니? 그런 거 아니지? 정윤찬 저거 늦게 오는 거 보소. 너 프린트 있어 없어? 이 나쁜 놈아. 있어? 너 이따가 질문 대답 못하면 죽어. 자, 이제 순서 해볼 건데요. 순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좀 많거든? 일어나! 나 이제 과제 검사할 거야. 일어나! 일어나! 소라야! 일어나! 항상 소라를 일으키면서 오늘의 수업이 시작되죠. 소라가 일어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어나! 이거 다 치우고, 나 당분간 안 먹을 건데 이 프린트만 있으면 되는데 프린트 넘긴 흔적도 없고, 소라야. 너무 깨끗하고. 과제 검사 지존 빠르게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 미션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설마 안 하지 않았겠지? 고생을 많이 했겠지? 진짜 궁금하다. 기대된다. 그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뭐야? 13쪽. 13쪽에 13번.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고 싶으니까 13쪽에 13번이 되어 있으면 과제 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제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이름까지 한다. 오늘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13번. 열심히 하는데. 예. 어허. 네. 아하. 아하하. 아하하. 아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글씨를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그치. 지금 갑자기 펜 들고 하는 척 하는 거 봐. 진짜 개열받네. 그치. 아,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렇지. 그래. 여러분들이 시키면 한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된 사람 많지? 이상하다. 지금 황급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안 된 사람. 이상하네.
이상하다. 너무 요즘 행복한 거 아니야? 좀 불행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님들아. 혹시 순서를 풀 생각이 없으세요? 그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프린트지? 이상하다. 난 이런 프린트를 5,000년 전에 준 것 같은데? 이거, 저기요! 이상하다. 과제를 아는 사람을 검사하려고 했었는데, 과제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검사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이 계좌석들 거꾸로 다 매달아 놓고 발바닥 존내 쳐야 돼, 진짜. 그치. 지금 급하게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뭔가, 시도하려고 했어. 그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치. 맞지. 그래. 우측을 하라니까 문제를 풀지 말고. 어허. 그치. 이게,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내용의 맥락이 쳐져 있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이상하다. 나 아직 공부 시작 안 했는데? 느낌스가 거시기 한디? 그렇지. 아이, 선명해. 뭔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봐야. 그래. 너네가 아주 거시기는 아니다. 왜? 뭔데? 이 파트, 여러분들이, 그렇지. 맞지. 완벽하지. 그래. 어이? 해석은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 너네가, 뭐지? 이해가 된 사람만 우측의 표를 채운 건가? 아니면은, 우측의 표를 채우려는 성실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기본적 지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걸까? 이게 진단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게 진단이 안 되네요. 일단은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멘트 버전도 인쇄를 해놨어요. 인쇄해놨는데 다 뿌리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너무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에 과제를 거의 절반 안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 뿌리진 않을 거고 한 30부 만들어 왔는데 과제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제를 안 했는데 받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 이거 수정하고 해가지고 1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1번 하지 않았냐, 얘들아? 했지?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2번 잠깐 보겠습니다. 2번은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진짜 어려웠었던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CA냐 AC냐를 고민하셨으면 그 정도는 원래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CA냐 AC냐는 그냥 100%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B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왜 B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 도입부 잠깐 보세요. 주어진 문장은 무조건 해석해야 되죠. 도입부 읽으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good example of chaos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그럼 얘들아 이 뒤부터 냅다 뭐부터 들겠다는 거니? 예시부터 들겠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뭐의 예시를 들겠다? chaos의 예시를 들겠다. 첫 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카드에 한번 써보세요. 카오스 하면 무슨 뜻이니 얘들아? 혼란 이런 거죠. 그죠? 게임하는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죠? 너네 카오스라는 게임 알아? 월드 오브 크래프트 요즘에? 그 진짜 개틀딱인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알바입니다. 아무튼 카오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글의 내용이 혼란 이런 뜻으로 쓰잖아. 이 혼란이라는 단어, 혼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무질서라는 뜻으로 그냥 동의어 표현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반의관계 뭘까? 질서 영어로 O로 시작하는 거 아는 사람? order. 그치.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필기할 거면 필기 안 시켰겠죠? 뭐 하겠어요? 무질서 동의어 쫘라락, 질서 동의어 쫘라락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무질서부터 해보자. 혼란, 무질서 이런 거 order의 반대말 뭐게요? 그렇지, disorder입니다. unorder 안 돼. disorder입니다.
그래서 얘가 무질서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들 mental disorder 하면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정신병이 생긴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프린트 묻는 적가 있었는데 아까 나 순서 프린트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할게? 아 여기 있지. 아까 프린트 없었던 사람 누구였지? 엉뚱 프린트 가져온 사람. 아까 전달 좀 해주면서. 땡큐. 그래서 disorder 하면 무질서이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한 가지를 더 써볼게요. 무질서의 맥락으로 쓸 때 어떤 단어들도 굉장히 좋아하냐면 무질서라는 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라는 거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으니까. 어제 아침에도 해가 떴으니까. 그제 아침에도 해가 떴으니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야? 예측이 가능한 일이야. 왜? 질서가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면 다음이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unpredictable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란 단어가 그냥 혼란스러운의 동의어로 그냥 써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예측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런 거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가 냅다 갑자기 박스 안에다가 고양이랑 독성 물질을 같이 가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양이가 살았을 수도 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까보면 관측 상태에 따라 어쩌고 뭐 알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면서 알게 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가 예측의 영역, 즉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예측의 영역에서 관측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가 중첩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확률의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영어 지문에서 확률과 관련된 친구들이 나온다. 특히 우연한이라는 단어랑 같이 엮인다. 그러면은 무질서와 관련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한 2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적을 거냐면요. 요 단어 적을 겁니다. coincidence입니다. 애돌아. 인시던스랑 엑시던트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저번에 얘기한 적 있다요. 인시던스는 뭐였다? 사건. 엑시던트는 사고였다. 이런 얘기였었어. 그치? 근데 얘가 앞에 뭐가 생겼어? 코인시던스죠. 그쵸? 같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2가지 사건이 한 번에 빰 하고 발생할 확률, 즉 우연, 우연이 만났네 같은 느낌으로 쓸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뭐 쓸 거냐면 chance 쓸 겁니다. 이 강의실에서 chance 모르는 사람 있냐?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를 안 나눠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꼭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chance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회라는 뜻으로 알잖아요. 근데 얘가 확률, 우연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by chance라는 표현을 쓰면 우연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쓸게요. 뭐 돼 있냐? 이거 화면에 보일까? 어쩔 수 없죠. 안 보이면. 그래서 그럼 앞에 안 떤가? accidental 이 단어도. accidental도 무슨 뜻이다? 사건의, 사고의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연한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도 다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질서가 없는 것,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부르자. 영어 지문에서는. 그치? 그럼 반대로 가보자. 질서로 가볼까요? 질서라는 건 뭐야? 규칙적이라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아, 규칙적이라는 말로 알고 있는 단어 있으십니까? R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거? 이런 단어? 레귤러 사이즈 하나 주세요. 레귤러 사이즈가 왜 레귤러인데? 걔를 기준으로 잡겠다는 거야. 레귤러 사이즈를 기준으로 걔보다 작으면 뭐? 스몰. 걔보다 크면 뭐? 라지. 그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스몰, 레귤러, 라지인 이유가 뭐다? 얘가 기준점, 규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어들, 그치? 아니면 어떤 단어들도 있겠어? 여러분들 꼭 지켜줘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루, 라, 이런 애들, 규칙, 법칙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였지? 제가 과학 법칙이라는 걸 잘 몰라서 뭐가 있을까요?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물질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다 예측 가능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란 말이야. 이런 단어들. 그쵸?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질서 잡힌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꼭 반이어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맞아 보세요. 그래서 얘는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다? 이 무질서, 예측 불가능함에 좋은 예시로 뭘 가져오고 싶다? 마그네틱 펜듈럼을 가지고 오고 싶다. 뭐예요? 그 자석 진자입니다.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 맨날 무슨 뭐 영화 나오는데 영화에 빌런이 있으면 막 맨날 흑백 톤에다가 그죠? 막 수트 빼입고 굉장히 비열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무실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탁 치면 얘 탁 움직이는 거 뭔지 알지? 그지? 그게 진자야. 그게 이 자석 진자라는 것인데 이 녀석을 이제 굉장히 개쩌는 장난감으로서 활용을 해보면 지존 좋겠다. 근데 얘는 진자의 생김새가 좀 특이해요. 4개의 자석이 있는데 어디에? 정사각형의 끝쪽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펜듈럼이 진자가 4개의 자석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정사각형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도 자석, 여기에도 자석, 여기에도 자석, 여기에도 자석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 자석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진자가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쭉 해서 당겨. 그러면 얘가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없으면 제껴. 알겠지? 이 문제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어. 그래서 이 글의 내용에서 A, B, C의 첫 문장을 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 뭐였습니까? 요 B의 첫 줄을 해석해놓고 release라는 명령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정기 방식. 천재 중 천재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존 천재가 되는 방법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입파악에서 쓸 때는 으악, 명령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주제문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제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해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단어를 매일 외워라. 이러면 그게 메인 센텐스였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 약간 실험의 내용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예시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release the pendulum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진자 운동의 시작점을 말하기 위해서 실험이 시작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진자를 놔봐.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잘 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명령문으로 실험의 시작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명령문만 보고 이게 주제문인지 예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알 수 있게 해줘요. 방금 얘처럼. 얘 봤죠? 카우스의 이그젠플로 마그네틱 펜듈럼이다. 우리는 이 첫 줄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 자식 예시구나. 그지? 그래서 이 예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지문에서 분명하게 하고 시작했는데 이 다음에 있었던 B에서 release the pendulum. 그러면 얘는 예시의 일부분이죠. 그럼 웬만하면 예시의 시작점이란 말이야. 이 실험을 해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CAAC는 어떻게 하나요?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만 해드릴게요. C의 마지막 줄 보시면 얘가 혼란스러운 시스템이라는 것이 반복에 의해서 생기지만 요 문장 여러분들 저 선생님 순서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인정. 근데 이 어려워도 이 문장 해석은 무조건 해보세요. So,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하고 돼 있죠. 그래서 iteration이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에 의해서 혼란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 모든 반복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싶다?
반복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건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게 무슨 의미냐. 반복 말고 something special이 더 필요하다. 혼란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A의 첫 줄을 보시면 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반복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가야 된다. Non-linear system. 얘랑 얘를 합쳐야 혼란이 된다. 라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솔직히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이 글에서 뽑아낼 단어들이 지좀 많아. 일단 뭐부터 볼 거냐? 얘부터 볼 겁니다. 라인에서 온 거예요. 라인. 라인은 뭔데? 선이야, 선. 근데 직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직선.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어떤 애를 소개할 거야. 근데 얘는 진짜 재밌는 애인데 되게 직선적인 애야. 그럼 이 친구에게 직선적인 애라고 설명한다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진 애라는 걸까? 그냥 직진하는 애, 그치? 그냥 복잡한 거 생각 안 해. 너 열받게 했어? 족박 나가. 너 좋은 애야? 아, 좋은 친구 먹을 거 줘.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직선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만큼 복잡한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자리에 non이 붙은 녀석이 들어가줘야겠죠. 그죠? 이런 걸 고급진 말로 하면 뭐야? 비선형적인 거야. 골 때리잖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의 반대말이 뭘까? 뭔가 곡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직선은 단순한 거라고 했으니까 non-linear 하면 non-linear 하면 뭐라고 와줘야 돼? 그렇지. 컴플렉스의 개념으로 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혼란이랑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이 단어 두 개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복도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비선형적 시스템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야 예측이 불가능한 혼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모든 문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이랑 꼭 보고 싶은 것들은 몇 가지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뭘 보고 싶냐면 여기에 당연하게도 B를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B에서 정답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거 시밀러리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어. 선지의 시밀러리의 우측표에도 시밀러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similarly 무슨 단어도 있어? likewise 이런 단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in addition 이런 단어 있죠? also 이런 단어 있죠? 다 똑같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뭐다? 앞뒤에 비슷한 얘기는 할 건데 소재가 앞이랑 뒤가 다르다. 근데 소재를 앞과 뒤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골 때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 방식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데이야. 설명 방식을 바꿔보겠노라. 이 뒤에 보이십니까? Each polluter reaps individual benefit of releasing waste. 여기까지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뭐 나왔어? 오염 polluter 하면 오염시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염시키는 놈들. 그리고 여기부터 가야겠죠? 주어 잡았으니까 releasing waste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individual benefit 이익을 얻는다. reap 이 단어 외우세요. 수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확하다, 얻다, 획득하다. 그래서 오염시키는 놈들이 쓰레기 버려서 왜 그래? 버려서 오늘따라 애플 펜슬이 말을 안 듣네. 게이득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패드 펜슬에게 잘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하루에 5번씩 떨궜더니 이 자식이 이제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여기에 있었던 오염시킨다, 쓰레기 버린다, 게이득을 받다 이런 얘기들이 그 맥락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겠으나 A 앞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오염이라던가 쓰레기 얘기는 일단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쁜 짓거리 해서 이득 봤다라는 큰 그림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similarly likewise 가지고 앞 뒤에 내용이 소재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소재 찾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것만 하십시오. similarly likewise 뒷부분에 오염 나왔어? 그럼 이 앞부분에서 오염이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최소한 직접 문장에 나오면 안 돼.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제부터 뭐 할 거야? B의 마지막 줄, C의 마지막 줄 찾으면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지 보러 갈 거야. 당연히 주어진 문장 여러분들 안 보셨겠지만 주어진 문장 보시면 environmental disaster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됐어? 환경이 어떻게 됐겠어?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이 나쁜 놈들아.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지금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어? 오염시키는 놈들이 쓰레기 버려서 게이득 봤다는 얘기했잖아. 주어진 문장에서 environmental disaster 그럼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의 뇌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 환경이 어떻게 됐다? 오염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어렵냐? 나 속이 터질라 한다. 너네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나 오늘 지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 문제 푸는데 이씨 눈 반쯤 감고 뒤질래 너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 A로 못 붙인다는 거 알겠지? 논리적으로 해결하란 말이야. 물론 나는 문제 풀 때 A를 일단 배제하고 생각하긴 하지만 안 되는 이유 알겠죠? 그럼 B의 마지막 줄, C의 마지막 줄 가봐. B의 마지막 줄, C의 마지막 줄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줄 문장에 환경 오염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출발. 아니 분명히 피곤해하고 있었는데 너 어디 없냐? 연서야, 저 TV 바로 앞에 조금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나갔다고? 연서야! 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찾았어요 여러분들? B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 B의 마지막 줄 한번 샥 하고 훑어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느냐. 요런 단어가 있다요. sustainability. 이거 뭐라 그러게? 맞아. 지속 가능성. 근데 이 지속 가능성 여러분들 그냥 뇌 빼고 뭐라고 읽으셨으면 좋겠냐? 친환경성이라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지문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드물게 의미가 오히려 좁아진 케이스야.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해서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영어 지문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쓰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발전을 할 건데 지구도 어떻게 돼야 돼? 멸망하면 안 돼. 지구도 지속 가능해야 돼. 라는 의미로 의미가 좁혀져가지고 친환경성으로 퉁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환경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네? C 봐봐. C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C의 첫 줄 한번 보시겠어요? C의 첫 줄에 For example 하고 나오더니 그 다음 문장 똑같이 한번 미쳐보실래요? Each cat herder reaps the individual benefit of letting an additional animal graze. 이 문장 방금 봤었던 A의 첫 문장이랑 구조가 지존 똑같은 거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A랑 같이 비교하면서 봐봐. A에도 each, polluter 하고 돼 있죠. 그쵸? 그 다음에 reaps 그대로 왔지. The individual benefit 그대로 왔지. of 뒤에 뭘로 이득을 얻는지에 대한 내용만 달라졌지. releasing waste로. 봤어? 이럴 때는 프린트를 봐야지 자식들아. 화면을 보자. 프린트 내가 이거 한 화면에 못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한 화면에 보여주려면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개 쥐코딱지만하게. 그 생긴색 똑같은 거 보여? 그지? 그러면 뭐가 먼저 와야겠어? 여기 오염과 관련 없이 소 풀 뜯어먹이는 애를 첫 번째로 써놓고 여기에 똑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라고 두 번째로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 할 수 있냐고.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까지 구문 구조 그대로 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한번 알아보세요.
B를 처음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지중 단수입니다. 그죠? 왜? B의 첫 줄에 어디 있는데 여기에 third option 뭐야? 제3의 선택지. 그럼 이 앞에서 뭐 있었겠어요? 1, 2 선택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milarly, likewise 이런 애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볼게. 보고 체크해서 이 4번 같은 건 여러분들 혼자서 좀 해보세요. 이 정도는 쉬워. 5번 5번 얘들아 5번 잠깐 봐봐. 5번 잠깐 봐봐. 이게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은 거거든? 올해 벌레 와가지고 막 물 뿜고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작년이랑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올해는 여기에 있는 단어에서 여기에 보이십니까? 서치, 케미컬, 시그널 요 단어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요 문제 풀면서 여기에 서치, 케미컬, 시그널이 있는 거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의 지칭 대상을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 케미컬 시그널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 녀석이 요 뒤에 엔드 뒤에 디즈 알람즈까지 있는 거를 판단하셔야 그래서 첫 줄에 있는 첫 단어만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첫 문장은 끝까지 다 읽어줘야 돼요 얘들아. 그래서 얘가 무엇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자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잘 안 보이시죠? 얘랑 얘가 똑같은 녀석이요. 그럼 이 앞에서도 얘랑 똑같은 거 지칭하는 게 바로 직접 문장에 있어야 돼. 근데 케미컬 시그널은 지문 내내 나왔지만 알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왔다? 명백하게 여기에 첫 등장해 주셨다. 알람 페로몬즈. 이게 S까지 붙었으니까 Ds로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확인만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요. 체크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런 애들도 나는 여러분들이 6번을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조금 야마 돌듯요. 왠지 알아? 내가 이거 우측에 표에 요거를 써줬거든. A 버즈. Such animals. 지시대명사를 복수명사로 넣었으면 무조건 발견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 이상 저를 주인 취급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사소한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돌아와. 돌아왔어. 써지나 볼까? 안 써줘. 잠만. 예, 진정해. 안 써줘. 헬로? 이건 되는데? 너가 안 돼? 드디어 바꿀 때가 됐나? 돌리면? 꽉 끼면? 계속 돌아가는데? 안 돼. 꽉! 계속 돌아가는데? 할게! 모르겠다. 칠판 쓰지 뭐. 지시대명사가 복수명사로 있으면 무조건 표시해줘야 된다. 왜? 얘가 지칭하는 대상이 앞에서 단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가지고 와서 틀린 문제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럼 이 search animals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 직전 문장에 복수명사 형태로 있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아 요 녀석을 찾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B와 C의 마지막 문장에 있는 동물 친구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C에도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C에 있는 동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출발. 애플 펜슬 20만 원 하나? 짭으로 사야겠다. 미친. 20만 원. 10만 원? 그래? 근데 그거 뭐야? 엉덩이 까고 충전해야 되는 애 아니야? 그거 뭔지 알지? 아 그래? 찾았어 얘들아? 여기 애니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이거 서치 애니멀즈를 지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뭐만 남아? 썸 애니멀즈만 남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BA 묶어놓고 CBA 할지 BAC 할지 골라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뭐다? B를 처음으로 둘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 However, in contrast to
주어진 문장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 뭐라 돼 있어요? similar to. 감사합니다. 지존시움. 이런 거 앞으로 틀려면 죽어. 넘어가. 얘는 그냥 해석하면 돼가지고 역접 확인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접 확인, 내용 확인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8쪽은 해야 돼. 왠지 알아? 8쪽은 역접의 관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역접의 관계가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못 풀더라고. 왜냐? 역접의 내용이 반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대가리가 멈춰버려. 뭐랑 뭐로 반대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를 못 가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리셨으면 꼭 우측에 빈칸 지워보시고 내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8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보시죠. 많은 연구가 뭐를 얘기했느냐. 휘발유의 수요가 price inelastic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샴푸 엘라스틴 써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는 샴푸 엘라스틴을 쓴다. 손. 니네 집에서 샴푸 뭐 쓰는지 모르냐? 가족한테 효도해. 알겠어? 그러면 전설의 보이그룹 샤이니를 아는 사람? 샤이니를 아는 사람 꽤 되는군요. 전설의 수능 금지곡 링딩동을 아는 사람? 그래요. 꽤 되는군요. 절대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엘라스틱, 엘라스틱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여기에 엘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저거 뭐시야? 그 있잖아. 샴푸 이름도 엘라스틴 이유가 뭐냐? 같은 이유예요. 엘라스틴이라는 단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야. 탄력성. 띠용 한다는 겁니다. 엘라스틱 하면은 형용사로 탄력적인. 그러면 이 자식은 앞에 뭐가 붙었어? in elastic 하고 붙었으니까 이 자식은 뭐라고 해석해야겠어? 비탄력적인 이죠, 그죠? 근데 탄력적인 것과 비탄력적인 것은 무엇이냐? 탄력적인 거, 예를 들면 떡을 먹어. 떡을 앙 하고 물으면 띠용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탄력적인 거란 말임. 탄력적이라는 건 그만큼 뭐냐? 떨어졌다가도 올라가는 요런 요소들이 상당히 간략하다는 거기 때문에 영어 지문에서 탄력적인이라는 영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셨으면 좋겠냐? 요 단어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동의어로 정말 많이 씁니다. flexible 뭔데? 유동적인, 변동이 있는 거야. 그럼 가격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다? 그만큼 가격의 변동이 좀 있다. 가격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비탄력적인 건 뭐겠어요? 목석 같은 거지. 너네 웨이브 추는 법 알아?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부터 배를 댄 다음에 가슴을 대고 머리를 댄 다음에 올라오면 웨이브래. 웨이브 같았나요? 이런 게 탄력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춤을 추게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 그래? 약간 목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비탄력적인 거는 보통 애들한테 무슨 얘기로 많이 쓰냐면 stable 같은 표현 많이 쓰거든요. stable이 무슨 뜻인데? 안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건 잘해. 짱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봤더니 이 글의 시작점은 뭐다? 석유가 가격이 비탄력적이다. 즉 석유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다음 문장 잠깐 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가격이 모든 주유소에서 상승한다고 해도 전체 그 휘발유 수요라는 것이 아주 모데스틸리 온건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질문. MODE 그냥 여기다 써야겠다. MODE가 나오면 무조건 중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모드, 미드 이런 얘기 나오면 중간이잖아. 근데 얘랑 반대되는 단어를 쓸 때 반대되는 단어가 뭐게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 얘들아 중간의 반대는 뭐야? 너네 아는구나. 내가 너네 너무 무시했구나. 미안요. 중간이 아니면 뭐야? 양 끝으로 가는 거야. 그치? 뭐 아니면 도, O 아니면 X. 그치? 1등급 아니면 9등급. 여러분들 9등급 맞아본 적 있어?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있다고 대답할까 순간 너무 두려워졌어. 아니야. 아니야. 헛소리 그만해야 돼.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씨. 얘 그래서 반의어를 뭘로 써야 되느냐? extreme 같은 단어로 쓰셔야 됩니다. extrem입니다. extreme입니다. extreme.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전체 주유소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란 어쩌고 때문에 휘발유가 제대로 수입이 안 돼서 가격이 막 올라갔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차 안 타고 걸어 다닙니까? 아니죠. 수요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그래 그럼 나 이 김에 휘발유를 끊고 두 다리로 살아가 보겠다 이런 사람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매에 극단적인 영향은 못 끼치고 아주 약간 완만한 정도의 영향을 끼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나서 A의 첫 줄 보세요. A의 첫 줄에 still의 표시하셨겠죠? 설마? still의 표시가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highly inelastic at the brand level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 무슨이라서 elastic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 비탄력에 대한 얘기. 여기 화면에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어땠다. 그래서 비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비탄력적인 자식이 누구냐를 밝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하시고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로 가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아 B의 포인트에서는 뭐야? 여기서도 탄력성이 나오는지 비탄력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주셔야겠죠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탄력 얘기 나오는지 비탄력 얘기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B의 첫 줄. B에 무슨 얘기 나왔어? B에 봤더니 Industry level elasticity is appropriate. 그럼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아이씨,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야? 여기에 탄력성이 나온다는 것이야. 그지? 이것만 판단해줘도 돼. 일단은 넘어가 보세요. C 보세요. C. However 그리고 구조 똑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조 똑같이 보겠습니다. If only one gas station increases its price.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긴 문장 어디서 봤어요? General increase in the prices changes at the all gas station. 그치?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을 올릴 거냐? 아니면 however 뒤에 한 주유소에서 기름의 가격을 올릴 거냐. 그래서 저 however의 앞뒤에 단위 관계는 가격을 올리냐 내리냐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 주유소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 C 앞에서는 뭐야? 모든 주유소의 가격 상승 이야기. 이걸로 단위 관계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시나 however 나온다고 하하 나 이거 다 알지롱 삼각형 신나게 쳐놓고 뭐를 반의관계를 잡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고를 못 해버리시면 역접이 많으면 오히려 뇌정지 와. 왜 C를 처음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모든 주유소에서 가격을 올리면 어차피 울며 겨자 먹기로 어느 주유소를 가도 똑같이 비싸니까 그냥 기름을 적당히 사게 돼. 근데 만약에 한 주유소에서만 기름값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죠? 다른 주유소 가면 되니까 수요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결론 잠깐 보시겠어요? 따라서 하더니 여기에 수요가 비탄력적인데 어떨 때만 only at the industry level 산업의 수준일 때만 가격이 비탄력적인 거다. 무슨 얘기야? 모든 주유소와 한 주유소 둘 중에 어느 쪽이 산업의 레벨이겠어?
여기가 산업 엘리베이터인 거야. 주유소 전체 산업, 정유산업 전체가 가격을 올리면 그건 비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임. 이게 인더스트리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님들아 첫 줄로 뛰어 올라가 보세요. A에 심상치 않은 표현이 이제 하나 더 보여야 돼. 심상치 않은 표현 하나 더 보이십니까? at the 브랜드 레벨. 얘는 인더스트리 레벨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 인더스트리 레벨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어디에서 써달라는 거야? B에 있는 by contrast를 중심으로 대조한 걸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by contrast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도 industrial level elasticity랑 브랜드 레벨 elasticity랑 같이 구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by contrast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탄력성이 있기는 한데 B의 뒷부분에서는 뭐해서? 산업, 즉 모든 주유소에서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C에서 빌드업을 잡아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C에서 빌드업을 잡아주고 나서 B, A로 갈지 A, B로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때 여러분들이 C의 마지막 줄을 가지고 가장 어떤 녀석이랑 연결을 시킬지를 많이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까지는 몰라도 여기에도 탄력성, 여기에도 탄력성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 A 앞에서는 뭐 찾기로 했어? 비탄력 찾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의 마지막 줄이나 C의 마지막 줄에서 비탄력에 대한 코멘트만 찾아줘도 정답은 나와. 비탄력에 대한 코멘트만 찾아줘도 정답은 나온다고. B에서 뭐 했어? 탄력성. 그 다음에 C에서 뭐 했어? 비탄력성. 그럼 C 다음에 뭐 연결해줘야겠니? A요. 감사합니다. 끝이란 말이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서 날먹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한 문제 잘 푸는 것만 얘기하고 싶으면 굳이 수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요걸 필기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같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게 분명히 아닐 텐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는 개빡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문장에 in, on, at, for 뒤에 명사가 나오는 케이스. 문제는 뭐냐? 이 녀석을 제일 첫 그걸로 주면 진짜 감사한 일인데 제일 첫 전치사로 주면 오히려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우리 봤어? 아까 뭐 했었어? At the brand level 이런 식으로 뒤에서 주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잠 그만 자. 잠 그만 자. 필기하라 그랬는데 자고 있으면 허리 꺾어버릴 거야. 여기에서 요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로 조건을 한정시키겠다. 조건을 한정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옛날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참치김치찌개랑 돼지고기 김치찌개 얘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집은 평생을 김치찌개에 참치만 넣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난 참치가 지존 국물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설문조사를 해보면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이기는 거야. 계열밖에. 오늘도 해봅시다. 나는 우리 집에서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다 손. 오 마이 갓. 참치 넣는다 손. 팀 참치. 뭐야? 팀 참치 아무도 없어? 팀 참치 이럴 수가 있어? 참치 진짜 맛있어 얘들아. 이거 미친.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댁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는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참치 김치찌개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뒤에서 있었던 얘기랑 이 앞에서 있었던 얘기가 소재는 겹칠지언정 내용이 겹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조건 안정한다는 게 그런 건데요. 여기에다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집에서는 하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럼 이 앞에서까지 우리 집 얘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앞에서는 이 조건이 언급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직접 문장에서는 언급되면 안 돼. 좀 더 앞에서는 언급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집과 너네 집의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 도입부에서 언급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문장엔 뒤졌다 깨나도 언급되면 안 돼. 뭔 말해?
요거를 이용한 문제가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과거제로 검사했었던 13번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